자, 어제 가장 크게 뉴스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고 실제 13시간의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어제 보도로 나온 것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 영부인으로는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부인들도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영부인들은 모두 대통령을 퇴임한 이후에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건 이번이 사상 초유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전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보도에 있어서 우리가 타이틀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KBS도 지금 어떤 걸 주목하고 있습니까? 재임 중 첫 소환. SBS도 어떤 걸 주목하고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 부인 첫 소환. 자, TV조선도 현직 영부인 최초. 채널A도 현직 영부인 첫 검찰 소환. MBN도 현직 대통령 부인 첫 검찰 소환. 이렇게 실제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타이틀로 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보도를 하는 것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 JTBC와 MBC라는 거예요. 자, 일단 JTBC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검찰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 조사, 검찰총장 배제. 자, MBC는 4년 만에 지각조사, 샌드위치 먹으며 진행,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지금 JTBC, MBC가 어떤 방향성을 따라서 타이틀을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제목이 신규 여러분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이 JTBC, MBC는요, 이걸 부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든 부각하기 싫은 겁니다.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와 여론과 관련돼서 어떻게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실어주기 위해 어떻게 타이틀 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는 겁니다.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무엇보다 저는 특히 이 편향된 언론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문제를 삼았던 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고 그와 관련돼서 판단을 내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 이들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사실관계를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있는 것도 숨긴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MBC가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장소는 김건희 여사 쪽에서 정했다라는 식으로 타이틀을 달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이 보도만 보면 김건희 여사가 뭔가를 다 정한 것처럼, 그에 따라서 검찰이 따라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일까요?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 해봐야죠. 자, 첫 번째, 실제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은 곳은요, 종로, 창성동, 경호처 부속 청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소를 정함에 있어서 MBC가 타이틀 달아놓은 것처럼 김건희 여사 쪽에서 정한 거냐? 상식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실제적으로 검찰과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3의 장소를 절충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도 이렇게 밝혔어요. 김건희 여사 측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20일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소로 소환해 대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중앙지검에서 여기 있는데 어느 곳이 좋으십니까? 라고 선택권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측이 여기가 괜찮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지정은요, 검찰이 먼저 했다고요. 이 장소가 있다라고. 그 중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장소가 골라진 건데 MBC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마치 김건희 여사 쪽에서 모든 걸 다 정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자,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마치 JTBC, MBC는 뭐만 부각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특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도하고 있어요? 제3의 장소라는 걸 부각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장소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정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김건희 여사가 되게 뭔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죠. 뭐와 관련돼서 지난 역대 정권의 영부인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자, 실제 그 비교와 관련돼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까지 역대 영부인들은 어떻게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지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를 택한 건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라고 했는데, 과거 전 대통령 부인 조사 장소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청 대신 제3의 장소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퇴임 후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지만 경호와 예우 등을 고려해 수사와 무관한 부산지검에 소환됐습니다. 부산지검은 당시 대검 관할이자 봉화마을 사저와 가까운 제3의 장소였습니다.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는 2004년 비자금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습니다. 두 조사 모두 비공개였고 소환 사실도 조사가 끝난 뒤 알려졌습니다. 자, 신형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더라는 겁니까? 실제 역대 영부인 3명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부각해야 될 건 뭐겠어요? 바로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입니다. 자, 권양숙이 어떻게 조사를 받았다라는 겁니까? 다시 표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실제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돼서 누가 수사를 했습니까?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했어요. 대검에 수사한 겁니다. 즉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에서 수사를 벌였는데 권양숙은 어디서 소환 조사했다라는 겁니까? 아무 관련 없는 부산지검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수사는 서울에서 대검 중수부가 하고 있는데 권양숙이 어디 살고 있어서 봉화마을 살고 있어서 그 봉화마을에 가까운 부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권양숙도 특혜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좌파들, 특히 편향된 언론들이 문제 삼는 게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실제 대검, 검찰청 안에 들어가 수사를 받은 게 아니라 제3의 장소에 가서 수사를 받았다. 그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특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권양숙도 어땠다라는 겁니까?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하는데 아무 연관 없는 봉화마을에서 가까운 부산지검 가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권양숙도 특혜라는 거 인정하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뭐 때문이냐? 바로 편향된 언론들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왜 이들을 편향됐다고 말하냐면요. 실제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안 해요. 자, 무슨 얘기냐?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MBC 보도를 보여드릴게요. 그 보도와 관련돼서 권양숙의 기억자로 나온지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자, MBC가 어제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MBC는 딴지 잡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수사받았다라고요. 자, 그러면 역대 영부인 조사와 관련돼서 MBC가 권양숙의 기억자를 얘기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퇴임 후 조사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세 번째입니다. 2004년에는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해 이순자 여사가,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참고인으로 비공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긴 했지만 모두 퇴임 후였습니다. 2012년에는 김윤옥 여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내곡동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지만 서면 조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 사안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김 여사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낼 거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한 줄짜리 입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MBC 보도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MBC 보도가? 그러니까 지금 JTBC나 MBC나 뭐를 딴지 잡고 있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검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특혜 아니냐라는 식으로 딴지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똑같은 겁니다. 네, 같은 영부인 조사와 관련돼서 똑같이 장소를 가지고 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소를 가지고. 그런데 권양숙 얘기는 하기는 해. 근데 뭐 하는 것입니까? 실제 장소는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장소는. 실제 다시 보여드리지만 권양숙도 뭘 했다라는 겁니까?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검 중수부가 아니라 봉화마을에서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조사받았다고요. 그럼 이건 알려줘야지. 딴지를 걸 거면
제가 딴지를 안 걸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았다고 딴지를 잡고 있는 MBC가 왜 권양숙의 조사와 관련돼서는 단순히 조사받았다는 내용으로 끝냈고 부산지검 얘기는 안 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아니, 제3의 장소라는 기준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한테 딴지 걸 거면 권양숙도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제3의 장소로 딴지를 걸면서 김건희 여사는 얘기하고 권양숙은 얘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런 와중 속에서 지금 가장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실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중에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함에 있어서 이원석이 먼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조사 중에 보고를 받았다라는 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KBS도 보도했고 SBS 보도하고 TV조선, 채널A, MBN도 모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깊게 물고 늘어지는 곳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냐? MBC랑 JTBC예요. 자, 보시면 MBC, 검찰총장도 몰랐다. 또 반복된 촌장팽신 정황. 검찰 내부 갈등 불거지나 앞으로 수사 방향은 또다시 딴지 걸고 있는 겁니다. 자, JTBC는 계속 확대합니다. 첫 번째, 중앙지검 대통령실의 직거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묘했던 대검 중앙지검, 그러니까 검찰 내 뭔가 갈등설이 있는 것처럼. 자, 세 번째는 대통령실과 갈등 터질까? 마치 검찰총장과 대통령실이 뭔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기 피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뭐라면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제 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한테 조사를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 주가 조작 인지 여부. 두 번째는 명품 파우치 사건 관련돼서 명품백 직무 관련성에 집중 조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제 애초에 김건희 여사에게 조사를 했다는 건 명품 파우치는 없었어요. 원래 뭐였다라는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조사를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명품 파우치 사건 관련돼서는요. 뭐라고요? 관련법이 없어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권익위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권익위가.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다라는 겁니다. 즉 뭐합니까?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법률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주목했던 건 무엇이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어제 원래 애초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조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어쨌든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검찰 측이 요청을 한 겁니다. 누구한테? 김건희 여사 측한테. 뭐까지? 명품 파우치까지 함께 조사하자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 측이 응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어제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13시간 조사 과정에서 어제 오후 12시 30분부터 조사를 했고 몇 시까지? 오후 8시 반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후 8시 반부터 뭐 한 겁니까? 명품 파우치 사건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이후부터 1시 20분까지 뭐 했다라는 겁니까? 명품 파우치 사건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심야 시간에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심야 시간에. 그런데 이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검찰이 밝혔잖아요.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언제? 2019년 당시 문재인 정권이. 이거 누가 만든 거라고요? 당시 법무장관 조국이 만든 거라고요. 즉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은 애초부터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명품 파우치 사건과 관련된 조율이 안 됐던 겁니다. 조율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심야 시간에 조사를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 측이 그래 협조하겠다라고 말했고 새벽 1시 20분까지 명품 파우치와 관련 수사를 이어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수사를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뭐 한 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했던 겁니다. 자, 타임테이블 보십시오. 1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도이치모터스 조사를 했고
밤 8시 반부터 새벽 1시 20분까지 명품 파우치 조사를 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왜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는 보고를 안 했고 명품 파우치 사건 때 보고를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왜겠어요? 결론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저거를 보고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잖아요. 수사지휘권. 기억하실 겁니다. 자, 실제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된 수사지휘권은요, 검찰총장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습니까? 법무장관한테 있는 겁니다. 즉 이와 관련돼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보고라인 자체가 달라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장 선에서만 보고가 끝내야 되고, 명품 파우치는 수사팀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타임테이블이 그려지는 겁니다. 네?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총장한테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고하면 안 된다고요. 뭐라는 겁니까? 그래서 검찰의 협조에 따라 김건희 여사가 그래 명품 파우치 수사도 내가 하게 받겠다라고 동의를 구했고, 그 동의하에 따라 명품 파우치와 관련된 조사가 벌어졌고, 그 한가운데서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패싱입니까? 이게 어떻게 패싱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언론들이 어이없는 게 뭐냐면요, 패싱이 아니에요. 패싱이 아닙니다. 법대로 간 겁니다. 왜냐? 아직 이원석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이 없어요. 수사 지휘권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했던 겁니다. 못하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파우치 사건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에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도 받자. 그래서 이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이 명품 파우치 사건 수사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했던 겁니다. 법대로 간 거예요, 법대로. 근데 제가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면, 이와 관련돼서 모든 언론들이 다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원석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실제 김건희 여사 조사 10시간 뒤 보고받은 검찰총장, 중앙지검에 경로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왜 경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본인한테 수사지휘권이 없어. 그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에 따라서 조사를 벌였던 것이고,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 측의 협조에 따라서 명품 파우치 사건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조사 가운데 보고를 한 건데 왜 이걸 화를 냅니까? 아니, 수사지휘권이 없는 사람이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전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든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제 이 수사 과정에서 이미 김건희 여사 측은요, 모든 자료들을 다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실제 김건희 여사 측은 최재형이 카톡 일부 내용을 빼놓고 검찰에 제출을 하니까 뭐 했습니까? 다 제출했어요. 전문 제출했습니다. 핸드폰 맡겼다고요. 이것뿐입니까? 실제 통화 녹취록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최재형이 분명히 쇼핑백 청탁 더 있다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청와 대통령 행정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쇼핑백이 아니라 뭐라고요? 에코백이라고요. 그래서 이 에코백도 제출을 했고, 그 당시 입었던 행정관의 옷과 스카프까지도 다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조만간에 가방 실물도 제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누구보다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인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어요. 어떤 데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영부인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심야 조사까지도 받아준 겁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명품 파우치 조사와 관련돼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했습니까? 핸드폰 내놓고, 사진 내놓고, 가방 내놓고, 통화 내용 내놓고 다 내놨어요. 근데 이걸 왜 화를 내는 거야?
이걸 왜 경로로 하는 겁니까? 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이해 가십니까? 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과정 속에서 이원석이 중앙지검에다 경로를 하는지. 저는 이원석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빨리 이와 관련돼서 마침표 찍어야죠.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때만 되면 맨날 기자들 앞에 가가지고 별소리 다 하는 게 이원석인데 이날 이때까지도 마침표 안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알아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이원석은요,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원석은요, 제3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 대검에다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원석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까지? 아니, 전례가 있잖아요. 누구? 권양숙. 권양숙도 대검 중수부가 아니라 봉화마을에서 가까운 부산지검에 소환조사했습니다. 근데 왜 이원석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꼭 굳이 왜 대검에다가 꼭 불러다가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지, 더 나아가 그와 관련돼서 왜 경로를 하는지 저는 애초부터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19개월 동안 탈탈 털어도 혐의점 하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도 뭐 했습니까? 소환조사조차 벌이지 못했던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이원석이 마침표 찍어도 이미 마침표 찍었어야 됐다고요. 이게 지금 고발된 지가 몇 년째냐? 4년 3개월입니다. 4년 3개월. 그러면 이원석이 검찰총장에 오르자마자 이와 관련돼서 마침표를 빨리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날 이때까지 마침표를 안 찍었어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계속 이와 관련 연기만 피웠어요. 연기만. 그리고 이게 수면 위로 가라앉지가 못했던 겁니다. 왜냐? 때만 되면 이원석이 입을 여니까. 근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실제 이창수 중앙지검이 마침표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오히려 이원석은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걸 서울중앙지검장이 총대 메고 마침표 찍어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마침표 안 찍었으면 이게 끝났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와 관련돼서 이런 논란거리 일으킬 줄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이 마침표 찍어준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와 관련돼가지고 아니 전 어이가 없는 게 왜 경로를 하는 겁니까? 왜 경로를? 자기가 총대를 매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마침표를 4년 3개월 동안 찍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송경호 뭡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마침표를 찍어줬는데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이걸 왜 경로를 하냐고요. 전 참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제가 든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돼서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 무혐의 처분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누구까지? 서울의 소리 최재형이 함정 몰카까지 조만간에 수사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마침표를 찍어도 빨리 찍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원석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어떻게든 대검 소환을 주장하면서 마침표를 계속해서 밀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안 찍을 거예요? 왜냐? 실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2심 선고가요 9월 12일입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네?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 2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수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와 관련 마침표 찍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갈 거냐고. 언제까지. 네?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실제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사건 관련돼가지고 최재형이 의도적으로 카톡 내용과 더 나아가서 통화 녹취록까지 숨겨가며 우리 국민들을 호도했다라는 것을, 그런 가운데서 함정 몰카를 팠다라는 것을, 그런 가운데서 김건희 여사 측은 모든 카톡 내용과 모든 통화 내용과 심지어 가방, 옷까지 다 제출했다라는 것. 근데 그럼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수사를 협조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수사를 협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을 향해서라도 빨리 끝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끌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가지고 경로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오늘 이원석 볼 거예요. 또다시 7초 침묵할지 안 할지. 지난번 검사 인사와 관련돼서 7초 침묵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배제된 것처럼, 마치 자신이 뭔가 패싱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지 않았다라고요. 실제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이랑 충분히 협의하고 검찰 인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은요, 마치 자신이 뭔가 패싱된 것처럼, 뭔가 배제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7초 침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침묵입니까? 사실상 말 다 한 거지? 자,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원석이 아마 입을 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많은 기자들이 실제 오늘 이원석의 출근길에 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원석이 이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다시 이 말도 안 되는 논란거리들을 더 키워낼지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침표 누가 찍어야 됩니까? 이원석이 책임지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까지 자진 출석을 해가지고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이원석이 또다시 말 꺼내서 이걸 부각시킨다? 또다시 민주당 좌파들한테 먹잇감을 던져준다? 전 이것 자체가 책임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오늘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원석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안 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체크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혜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혜 입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 과거 권양숙의 검찰 소환 과정을 보더라도 비슷하게 똑같이 조사를 벌였다라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뭐 했다라는 겁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줬다라는 거예요. 카톡 내용, 통화 내역, 가방, 옷, 스카프 다 내줬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더 해줍니까? 얼만큼 더 해줘?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하나 반박해야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실제 권한 누가 갖고 있다는 거야? 검찰총장이 안 갖고 있어요. 검찰총장이 뭐라는 겁니까? 그거 누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아직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보고할 의무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많은 언론들은 마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패싱된 것처럼,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가 특혜 조사를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전후 맥락들을 볼 때,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바로 수사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사의 공정성.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잘 보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실제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해서 무려 13시간의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누구도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겠어요? 김정숙이잖아요. 김정숙. 실제 김정숙과 관련된 검찰 조사 시작됐습니다. 실제 3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김정숙의 인도 외유 논란. 두 번째, 김정숙의 샤넬 자켓. 세 번째, 김정숙의 수영 강습과 관련된 3가지가 고발이 되었고, 그와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검찰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일단 김정숙의 인도 외유 논란과 관련돼서 문체부 과장 소환했습니다. 두 번째, 김정숙 샤넬 자켓과 관련돼서 한글 박물관장 소환 조사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도 남은 겁니까? 김정숙도 해야죠. 김정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했던 게 뭡니까? 수사에는요, 성역이 없다면서요. 모든 수사는 모두 다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면서요. 자, 똑같은 겁니다. 김정숙도 소환 조사하세요. 김정숙도. 우리가 대검까지 데려오란 말은 안 할게요. 포토라인에 세우란 말까지 안 할게요. 왜냐?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안 했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안 했으니까 김정숙 대검에 데려와야 된다, 포토라인 세워야 된다 라는 말은 안 할게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김정숙과 관련돼서도 핸드폰 제출 받으세요. 김정숙과 관련돼서도 실제 옷 제출 받으세요. 김정숙과 관련해서 똑같이 소환 조사하십시오. 왜냐? 김건희 다 했잖아. 김건희 여사는 핸드폰도 제출했고요. 옷도 제출했고요. 심지어 가방도 제출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김정숙도 관련된 문건들, 관련된 통화 내역들, 관련된 옷, 가방 모두 다 제출받으세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김정숙도 똑같이 소환 통보해서 똑같이 조사받게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수사의 성역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원석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과연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어떤 수사를 이어나갈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계속해서 그림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 그림은 저 혼자 할 수 없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때 그 그림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윤석열 정부 지켜보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깃발, 우리의 힘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